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애초에 이런 큰 그림을 알고 나서 준비를 했으면 훨씬 더 알차게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서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저희 예전에 순살 오프라인 세션에서도 금융권 취업하고 싶어 하는 분들 대상으로, 그리고 금융권에 다니고 계시면서 이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저희 순살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금융권에 관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저희한테 레주메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저희가 느끼기에는 금융권이라는 되게 이 막연한 컨셉 안에서 정확히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헷갈리시고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이전에 한 10년, 10여 년 전에 취업 준비할 때는 금융권이라고 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증권사, 은행, 보험사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것만 알았지, 이들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준비하면서도 사실 좀 막막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현업에 아무리 오래 있어도 자기 일만 하다 보면 거기에 매몰돼서 이런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애초에 이런 큰 그림을 알고 나서 준비를 했으면 훨씬 더 알차게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서 좀 아쉬웠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금융권이라고 단순히 그냥 돈을 많이 버는 업계 이런 게 아니고 각 부서마다 아니면 각 기관마다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량이 중요한지, 그리고 수익을 얼마나 버는지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나마 감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돈이 필요한 기업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A라는 기업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A라는 회사는 어딘가에 가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겠죠. 근데 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고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요. 주식을 에쿼티라고 하고 채권을 본드라고 하죠. 아니면은 뭐 대출 받아올 수도 있고요. 뭐 이거는 비슷한 개념인 거고, 이런 식으로 A라는 기업이 다양한 방법을 써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100억 원어치 자금을 조달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100억을 어딘가에서 조달을 해와야 될 거고, 그럴 때 투자자를 찾아오기 위해서 이 셀사이드를 고용을 합니다. 셀사이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권사 아니면은 투자은행,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좀 다르게 쓰이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증권사, 투자은행 같은 부서들이 되겠죠. 셀사이드에 컨택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기업이 이 100억 원이 필요해서 이 자금 조달을 해야 될 때 이 셀사이드에 연락을 해서 내가 지금 어떤 형태로 자금 조달할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조달해 올 수 있을지 이제 투자은행 부서에 문의를 하고요. 투자은행에 어디에 연락하냐 하면은 우리가 IBD라고 부르는 인베스트먼트 뱅킹 디비전이죠. 이 부서에서는 뭘 하냐면은 뭐 기업들의 M&A를 자문을 해준다던가, 자문해준다는 거는 너네 무슨 회사를 사라, 팔아라, 얼마에 팔아라, 뭐 누구한테 사라, 팔아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서 던져주는 곳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오늘 설명하는 거에 좀 더 집중된 ECM or DCM, 이게 어떤 부서냐면 에쿼티, E는 에쿼티고 D는 뎃이에요. 그래서 뎃은 본드나 론이겠죠. 주식으로 자본 조달할 거면은 요 부서랑 얘기하고 채권으로 자본 조달할 거면 요 부서랑 얘기를 하는 개념입니다. A 기업의 이제 재무팀 담당자 아니면 대표가 이제 IBD. 뭐 예를 들어서 뭐 모건스탠리라고 합시다. 이제 모건스탠리 ECM 부서나 DCM 부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00억이 필요한데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주식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뎃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냥 채권을 발행할지 아니면 뭐 전환사채를 발행할지, 금리는 어느 정도를 정해야 되는지, 수많은 자본 조달 방법이 있을 테니 이런 부서들이랑 연락을 해서 솔루션을 일단 같이 찾아보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프라이빗 마켓에서 일어나는 자본 조달 과정이라고 합니다. 프라이빗.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한지. 그래서 이 IBD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뱅커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한번 다시 하고 가면은 우리가 쉽게 금융민은 다 뱅커라고 부르는데 정확히는 요 사람들이 뱅커예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뱅커고 이 밑에 나머지 사람들은 뱅커라기보다는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또 다른 부서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쉽게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다들 뱅커라고 부르고, 하지만 업계 내에서는 인수 자문 아니면은 발행 업무, 이 업무를 조달하는 사람들을 뱅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IBD 측에서는 기업한테 의뢰를 받았죠.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중간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바이사이드라는 곳에 가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 중간에 투자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다시 받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요. 물론 형식적으로 그런 형태를 거칠 때도 있지만 실제로 셀사이드라는 곳에서 하는 일은 바이사이드와 이 기업을 연결해주는 역할이에요. 바이사이드라고 하면은 수많은 연기금, 국민연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사, 삼성생명, 하나생명 이런 보험사가 있을 수도 있고 자산운용사. 이 자산운용사라는 것들은 이런 연기금이나 보험사의 돈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때도 있고 우리 같은 개인들의 돈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미래세 자산운용 이런 것들은 개인 돈을 받아서 펀드를 운영하죠. 그래서 이런 수많은 바이사이드들이 있습니다. 헤지펀드, 사모펀드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그냥 상업은행도 결국에는 바이사이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해주는 상황에서는 바이사이드,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풀어서 뭔가 금융상품을 사는 사람을 바이사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은행들도 이제 바이사이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바이사이드들한테 연락을 해서 뱅커라는 사람들은 이 양쪽의 컨택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요. 투자자들 컨택 그리고 본인들에게 그 의뢰를 할 사람들의 컨택 이제 이 컨택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중간에서 우리가 이런 의뢰를 받았는데 너네는 어느 정도 금리 아니면 어느 정도 수익률 주식이라면 어느 정도 가격에 얼마 정도 사이즈의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거를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제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피치를 하러 다니겠죠 이분들에게. 피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바이사이드에 있는 투자자들이 A라는 기업에서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에 관심이 있으면은 이 IBD를 통해 가지고 수요를 계속해서 모으게 되고 거기서 모아진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기본적인 뱅킹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뱅커라는 사람들이 이 모든 거를 담당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커졌어요. 너무 커지고 이 사람들이 사실 갖고 있는 정보들이 되게 많아지겠죠. 이제 프라이빗 마켓이라는 곳에서 A라는 기업이 주식을 앞으로 발행할 거다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채권을 발행해야 된다 빚을 내야 된다 이런 상황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이 많은 일을 하기에는 업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는 그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 세일즈 앤 트레이딩이라는 우리가 흔히 이거를 마켓 부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이 부서를 뱅킹이라고 부르고 업계 사람들끼리는 이 부서를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장 통해서 실제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부서가 나뉘면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들을 실제로 2차 유통을 하는 시장이 여기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에디터 팡님은 이 세일즈 앤 트레이딩 부서에 되게 오래 있었었고요. 이 안에서도 주식을 거래하는 팀, 채권이나 외환, 금리 같은 상품들을 거래하는 팀을 픽스드 인컴이라고 부르고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부서로 나뉩니다. 그래서 저랑 에디터 팡님은 정확히 말하면 이 픽스드 인컴 세일즈 앤 트레이딩 이 부서에 있었고요. 어쨌든 돌아오면은 이 IBD라는 곳에서 그래서 발행을 시킨다는 뜻에서 프라이빗 마켓 또는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은 1차 유통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최초로 발행을 시키죠. 대신에 이 세일즈 앤 트레이딩 부서는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2차 유통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바이사이드들이 이 A 기업에서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을 샀는데 사고 나서 평생 동안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거를 팔고 다른 자산을 사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팔 수도 있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라는 게 생겨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중앙에서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마켓이라는 부서가 생겼고 그래서 순서를 따져보면은 이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먼저 일을 해서 기업들의 금융상품을 그 투자자들을 모아서 발행을 시키고 나면 그거를 2차로 유통하는 것들이 세일즈 앤 트레이딩 부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기에 발행은 한 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채권을 발행한다 했을 때도 그건 한 번 발행하면 끝입니다. 근데 그 채권을 오늘 이 연기금이 샀다가 내일 팔고 그걸 또 이 보험사가 샀다가 팔고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거래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 되고 사이즈는 이쪽에서 더 커진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더 말씀드리자면 IBD라는 부서와 세일즈 앤 트레이딩이라는 부서를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하나 더 빠지는 게 사실 취준생 여러분이나 대학생 여러분 그리고 일반인 분들은 사실 이 리서치 부서에 되게 친근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일
접근성이 좋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발간되는 리포트들이 우리들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더 친근한 것 같고, 그래서 이 부서 역시도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제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 IBD나 세일즈 앤 트레이딩이랑은 좀 다르게 시장에서 뭐 금융상품을 거래한다기보다는 이제 그거를 분석해서 여기에 필요한 리포트들을 계속해서 이제 공급해주는 이 IBD나 세일즈 앤 트레이딩한테 공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고객들한테 직접 공급을 해주는, 네, 이런 식으로 다른 비즈니스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이제 브레인 역할을 해준다고 보면 되고요. 이 리서치 안에서도 역시 이 주식 쪽이냐 아니면 픽스드 인컴 쪽이냐 라는 식으로 분야별로 세부 부서가 나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저는 맨 처음에 일 시작을 여기서 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사실 제가 뭐 더 깊게는 얘기 안 했지만 세일즈 앤 트레이딩이면은 세일즈도 있고 트레이딩도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상품 만드는 스트럭처링이라는 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넘나들면서 저도 그렇고 에디터 팡님도 그렇고 이제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 보면은 우리는 이제 A라는 기업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 돈을 조달해주는 역할을 이런 셀사이드, 우리가 흔히 증권사라고 부르거나 투자은행이라고 부르는 이 같은 개념의 조직에서 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여기서 이 역할들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A 기업에서 발행한 금융상품이 이 바이사이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사이드에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이 드는 점은 바이사이드는 돈을 어디서 모아오느냐 하면은 이 이름들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웬만한 거는 다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보험료, 여러분의 이제 은행 예금, 아니면은 펀드 가입 금액 등등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사실 이 모든 부서가 금융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서가 금융계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투자은행 가고 싶다, IB 가고 싶다 하면은 다들 맨 처음에 생각하는 게 이 IBD의 M&A 부서예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제일 많이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도 했고, 뭐 신문에서 인수합병 관련된 얘기는 대서특필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익숙해서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셀사이드라는, 그리고 이제 파이낸스라는 개념 자체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시작이 되긴 했지만 이건 되게 원초적인 시장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 시장이 발달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는 성장을 위해서 돈만 필요한 게 아니라 회사도 필요하다. 그럼 회사를 사와야지, 회사를 팔아야지, 뭐 이런 개념들이 생겨나는 거고, 그 생겨난 개념 안에서 이 솔루션은 그럼 누가 제공해 주지라고 했을 때 그거를 M&A 뱅커가 제공해 주는 역할이고요. 그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솔루션을 이 M&A 부서에서 제공을 해주고, 사실 이제 제가 여기서 팀을 다 나눠서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회사마다 다른데 결국에 이 M&A와 ECM, DCM 부서는 떨어질 수가 없는 부서기 때문에 그냥 IBD라는 한 우산에 묶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산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B라는 회사를 살 때 모두 현금으로 지급해가지고 사지는, 물론 모두 현금으로 지급해서 살 수 있으면 좋은데 보통은 이제 돈이 딸리는 상황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타입해서 매수한다 그랬죠. 이런 거를 레버리지 파이낸싱이라고 하고, 이런 레버리지 파이낸싱을 같이 해주기 위해서 한 M&A 딜 안에는 보통 이 M&A 부서와 ECM, DCM 부서가 같이 붙어서 일을 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그림 짚어드린 거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론트 오피스라고 부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수익을 만들어내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 뒤에도 이 오퍼레이션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뒤에서 수많은 분들이 일을 많이 하고 계시죠. 뭐 결제 처리부터 시작해서 법률 문제, 아니면은 준법, 아니면 뭐 리스크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정말로 아주 본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업무들이 나눠져 있는지만 설명을 드린 거고, 정확히 말하면은 이 금융계 안에서도 굉장히 깊이가 다양하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도 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오랫동안 한 프로젝트를 끌고 가면서 일하는, 그래서 하루하루 일하는 시간 자체는 좀 더 길고 좀 더 긴 템포로 일하는 곳이 IBD라고 하면은, 세일즈 앤 트레이딩은 그날 수익이 정산이 되는, 내가 얼마 벌었고 얼마 잃었나가 계속해서 바로바로 잡히는 부서가 세일즈 앤 트레이딩 부서고, 여기는 하루 일과가 엄청 일찍 시작해서 대신 그만큼 더 일찍 끝나는 좀 더 짧은 템포의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는 부서 안에서도 사실 상품이 굉장히 다양해요. 뭐 이자율 거래하는 사람, 아니면은 외환, FX 거래하는 사람, 크레딧, 회사채 거래하는 사람 등등 모든 사람들이 다르고, 그 프로덕트들을 각자 거래하는 트레이더들도 있고, 그런 프로덕트들을 자기 고객한테 계속해서 갖다 팔거나 사거나 하는 세일즈들도 있고, 그 사람들 간의 업무가 다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 각각의 사람들이 하는 역할과 책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사실 뭐 100% 먼저 이해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 큰 그림을 한번 오늘 그려드렸는데 제가 일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그림을 누가 그려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막연하게 투자은행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어디를 가야 될까 알아보다가 그때만 해도 뭐 IBD, 세일즈 앤 트레이딩 사실 구분 없이 다 지원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어쩌다 보니 저는 이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커리어를 쌓게 되었었는데 제가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 이런 부서에 대해서 미리 누가 좀 알려주고 나한테 맞는 부서, 나한테 맞는 커리어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없어서 아쉬웠던 마음에 이 영상을 제작했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특히 금융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서들이 정확히 뭘 하는 부서들인지 그리고 이런 부서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다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올 생각이니 좀 더 많이 재밌게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